네, 안녕하세요. 간섭 35장에서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회절을 보겠습니다. 간섭은 우리가 영어로 interference라고 하고 회절은 diffraction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용어가 이제 광학에서 나오는데 각 용어의 정확한 의미, 정의를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간섭은 말 그대로 두 개 이상의 어떤 빛들이 모여서 서로 합성된 또는 중첩된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간섭이라고 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는 간섭 무늬를 봤단 말이에요. 36장에서는 그것과 다른 용어로 되어 있지만 회절이라는 걸 공부해요. 이 회절은 디프렉션이라고 하는데 역시 이제 무늬로서 우리가 그 어떤 실체를 관찰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맨 처음에 우리가 나오는 게 다니엘 슬릿의 회절 이런 게 나오는데 이 다니엘 슬릿의 회절이라고 하는 건 회절 현상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슬릿을 통해서 회절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런 의미고 그런 실험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건데 왼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바로 다니엘 슬릿에 의한 회절입니다. 슬릿이라고 하는 건 좁은 틈을 의미하죠. 이런 좁은 틈에 그림에서는 크게 그린 거예요. 실제는 이제 이거 이렇게 틈의 너비가 이렇게 크면 안 되고 매우 작은 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틈이라고 하는 건 파장에 사용하는 빛의 파장의 근사적인 파장과 어떤 같은 크기이거나 그 크기의 한 몇 배, 이 정도 되는 크기 너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좁은 틈을 지나갈 때는 우리가 빛의 성질을 보면 이렇게 어떤 이런 틈, 여기는 다 막혀 있고 여기만 틈이 있어요. 그러면 빛은 이 사각형 틈만 지나서 딱 지나갈 거기 때문에 반대쪽에 스크린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요만큼만 밝게 나머지는 다 어둡게 이렇게 이제 보여야 될 텐데 이렇게 이제 날카롭게 보여야겠죠. 그런데 이 틈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스크린에는 본래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에는 이렇게 이제 날카로운 이 안쪽만 밝고 나머지는 다 어두운 그림자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림자에서도 이렇게 밝은 띠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회절 무늬가 되고 이걸 다니엘 슬릿을 통해서 회절 무늬를 관찰했기 때문에 다니엘 슬릿을 통한 회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회절은 꼭 틈에서만 슬릿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이제 면도칼의 일부죠. 그래서 본래 이렇게 돼 있었겠죠.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면도칼을 지나가도록 빛을 비추면 면도칼이 가리고 있는 지역은 이제 완전한 그림자여야 되고 그 밖은 완전한 그 빛이 이렇게 이제 통과되는 지역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요 내부에도 미세한 띠들의 밝은 무늬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그 외부에도 그래요. 그 외부에도. 그래서 내부와 외부가 사실 명확히 칼로 그은 것처럼 그렇게 그림자와 그림자가 아닌 곳의 경계가 이렇게 날카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만 있어야 되는 곳에도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가 나타나고 그림자인 곳에 또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가 그 경계에 걸쳐서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도 이제 회절 무늬가 되는데 책에서는 날카로운 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그림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작은 뭐 동전이나 아니면 동전보다 더 작은 그런 뭐 콩알보다 훨씬 더 작은 그런 이제 둥근 물체예요. 여기에 이제 빛을 보내면 이 물체가 있는 곳은 정확히 이제 그림자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아닌 곳은 이제 빛이 통과했으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빛을 여기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빛을 보내면 이쪽 스크린에는 이만큼의 크기에 맞는 동그란 그림자가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런데 이 여기가 이제 경계라고 하자고요. 그림자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내부에 밝은 무늬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밝은 무늬가. 그리고 그 외부에도 어둡고 밝은 무늬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두 가지 경우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외부는 이렇게 막혀 있고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그럼 구멍을 통과한 빛은
여기에 안쪽에는 이제 밝고 바깥쪽이 어두워야 되는데 이거 역시 어두운 쪽에 이렇게 물론 이거는 이제 두 번째도 설명한 거죠. 띠들이 나타나고 완전히 어두워야 되는 곳에도 밝은 점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현상들을 이제 회절 현상으로 우리가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540페이지 541페이지 이렇게 나타나 있고 세 번째에 있는 그림이 뭐 프레넬의 밝은 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푸아송이라는 사람과 프레넬이라는 사람이 어떤 논쟁 또는 어떤 실험들을 서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실험을 하면서 푸아송은 처음에 자기가 주장했던 실험이 그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프레넬이 제시한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자기 이론을 더 주장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 이론이 깨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됐죠. 어쨌든 그런 현상을 이런 이제 무늬를 프레넬의 밝은 점이라고 합니다. 그림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앙에 이제 밝은 무늬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뭔가 완전히 가리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빛을 이렇게 줬는데 여기에는 그림자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 밝은 무늬가 이렇게 하나 보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밝은 점. 그래서 이런 점을 바로 프레넬의 밝은 점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빛이 이렇게 틈이나 또는 경계를 지날 때 여기서 이제 퍼지는 효과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퍼지는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두리에서 모두 퍼지는 효과가 일어나는데 그 중심은 이 테두리에서로부터의 경로가 다 동일한 점이죠. 그래서 경로차가 제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 중앙에서 이렇게 밝은 무늬가 나타나게 되는 이런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